오늘은 최근명 대표님의 북콘서트에 왔습니다. 북콘서트. 여러분, 가슴이 떨립니다. 우리 윤선 박사님 앞에 계신데요. 책을 쓰기까지는 우리 윤선 박사님께서 농어민 책 쓰기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요, 저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대로 41년 동안 농부가 한 실패 이야기, 또 때로는 슬픈 이야기, 또 힘든 이야기, 또 우리 마을 주민들과 히포마을과 함께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만든 많은 이야기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. 어떻게 보면 청년 최근명이 24살 나이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목장을 찾아갑니다. 바로 그 제일 큰 목장이 우리 서산시 운산면에 있는 삼화목장이에요. 네, 그 당시 저는 청년농부 최근명은 24살에 삼화목장을 찾아가서 목장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문부가 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삼화목장에서 소에 대한 젖소 낭농에 대한 기술을 배우고 또 사양 기술을 배우고, 그래서 참샘골 목장을 3년 후에 이제 창업을 꿈을 이루게 됩니다. 그래서 80년대 이 낭농이 아주 그야말로 황금기였죠. 그래서 또 90년대 우레라운드가 처음 터지면서 이 축산을 접고 토종 땅을 제가 또 사육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우럭미나시,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. 저는 이 네 번의 농업에서 제가 실패를 하고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. 저는 서울에 가서 일자리를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다락시장 한복판에서 늙은 호박 한 덩어리를 만나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호박에 반해가지고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호박을 재배한 지가 올해로 만 24년이 됐습니다. 이 책 한 권 속에 호박에 관한 남자가 사전오기 농업에서 4번 실패를 하게 됩니다. 그 실패한 이야기가 이 책 속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호박을 만나서 호박을 재배했는데 호박이 다 썩어요. 호박 2,000통을 다 버렸습니다. 그래서 저는 또 도전을 해서 호박의 온도, 습도, 환기를 찾아내고요. 그래서 호박을 80%까지 저장률을 제가 끌어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요, 전국에서 이 호박 창고를 보기 위해서 전라도, 경상도, 강원도에서 많은 농민들이 엄청 왔어요. 그래서 이제 방송에 나가기 시작하고 언론에 타기 시작하고, 그동안에 방송에 한 60번, 언론에 한 100번, 이 호박 하나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호박하면 호박 명인, 호박 박사 이렇게 지금 불러줍니다. 그래서 이 책 한 권 속에 제 호박 사랑 아주 애환이 담아 있습니다. 하여튼 여러분들 이 책 한 권이 탄생되는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고맙습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박사이시고 또 해바라기 마케팅의 전자이신 윤선 박사님을 모셔서 축하 인사와 최근명 대표와의 인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정말 멋진 날인 것 같아요. 농업인이 책을 썼다는 거
한 사람이 책을 쓰므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이 책 한 권이 전국에 퍼지면서 아, 우리나라 농업인에 이런 멋진 분들이 계시다 라는 것들이 더 알려지고 제가 처음에 몇 년 전이에요. 제가 강의를 한 18년째 하고 있으니까 박사학위 받아서 농촌경영연구원에 다니다가 이제 와서 근데 이제 강의장에 가서 이야기를 듣는 기회들이 좀 많았어요. 현장에서.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농업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이야기 듣는 기회들이 많았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앞에서 우시는 거예요. 살아왔던 시간들이 딱 지나가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고 그걸 이겨내셨고 그다음 넘어오셨다.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좀 글로 쓰면 어떻겠느냐 라는 것들에 대한 제안을 했었고 그 제안이 모여서 블로그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걸 모으면 되겠다. 그래서 모아서 책쓰기 프로젝트, 농업인 책쓰기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. 좀 책 씁시다. 박재인 원장님 책 씁시다.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책을 준비하고 계시고, 그러면서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20분 정도가 지금 작년에 책을 쓰셔가지고, 그때 합본으로 해서 지금 책을 썼거든요. 그래서 각자 또 2년째 책을 쓰고 계시고, 또 이제, 전국에서 지금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걸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고마운데, 오늘 제가 좀 뜻깊은 날이고 의미 있는 날인 게, 개별 저자가 책쓰기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시작하면서 북콘서트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. 개별 저자가 다른 분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했던 분들이었고, 네, 그런 부분에서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2006년도에 처음 뵀어요. 처음 뵙고 와서 농촌진흥청에 제가 그때 당시 근무를 했었는데 근무를 하면서 와가지고 참 뵙는데 농 홈페이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하셨던 그것도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인연이 왔습니다.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이 대표를 뵈면서 느꼈던 것은 세 가지로 딱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이분을 뵐 때마다 느꼈던 게 변화예요, 변화. 41년의 세월 똑같이 해올 수 있어요. 그런데 하나하나를 계속적으로 뭔가 변화를 해왔던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았을까.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에 집중했다는 거예요. 호박이라는. 어딜 가도 호박 이야기 하시고요. 아까 우리 박진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, 위원장님께서 페이스북, 블로그, 어떤 곳을 보더라도 호박 이야기만 하세요.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. 브랜딩입니다. 어디다가 해가지고 무슨 많이 뭘 팔기 위해서 뭘 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가장 중요한 브랜드입니다. 브랜드라는 게 멋진 디자인 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 한 사람들의 이야기, 그것이 모여서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거 아닙니까? 좀 그런 걸 같이 만들어 봅시다 했는데 그 하나에 집중하면서 변화해왔던 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우리나라 트렌드 자체가 특화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특화. 하나에 집중하는 거. 그리고 세 번째, 마지막으로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분을 뵐 때만 느끼는 게 항상 웃으세요. 재밌는다는 느낌이 있어요. 아마 그 웃음의 가장 기본은 뭐가 있냐면 바로 이해란테 여사님께서 매주를 잘해주셔가지고 밖에 나가서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웃음이 아니었을까. 집에서 내주고 안 내면 웃지 못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런 웃음이 항상 있으면서 자신감 있게 여기서 말하고 하시는 부분이 어디서 만나더라도 참 보기 좋았어요. 그래서 오늘 이 책이 나와서 제가 고마워요. 고맙다는 것은 이 책을 어디 강의 갈 때 가지고 다니면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. 영상을 찍어서 또 이런 곳에 이렇게 호박명께서 이렇게 영상을 이 책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할 수 있는 것이 생길 것 같고 합니다.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. 빨리 가신 분들 계세요. 그런데 앞으로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명 대표님이 썼다면 나도 써야지라는 사람이 앞으로 많아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꿈은 뭐냐면 제 꿈이에요. 농촌진흥청의 만한 건물에 농업인의 책이
수북히 쌓이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저 귀농하신 분들이 거기 가셔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머물면서 책을 보면서 아 이분 이렇게 해왔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그 기록들을 하나 해나가는 분들이 중국에 많아지는 시발점이 오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너무나 축하드립니다. 축하하면서 저에게 또 이렇게 귀한 축사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호박 하나로 이 책 한 권이 탄생되기까지 과정은 뭐랄까요, 긴 세월이 41년이라는 농업에서 24년을 호박과 함께 해왔습니다. 우리가 1차 농업에서 제가 낙농업, 또 축산 토종닭, 우렁양식, 느타리버섯 이렇게 4번이나 농업에 도전해서 제가 유통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 이 호박을 만나가지고 우리 사회자께서 말한 것처럼 호박이 넣은 글재 전부 굴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책 한 권을 쓰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책 속에는 많은 분들의 그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우리 조기선 우리 시장님 이렇게 오셨는데요. 제가 농업경영인이 됐을 때, 회장이 됐을 때, 농산물 품평회를 처음으로 열었을 때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사진을 담았던 이야기도 있고요. 천안의 단국대학교, 단국대학교에 저는 컴퓨터 교육을 배우러 다녔습니다. 유통교육. 자, 2000년도에는 정보화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농업은 다 잘하잖아요. 근데 앞으로는 유통, 온라인 유통 시대가 온다. 그래서 저는 미리 온라인 유통 시대를 예측을 했습니다. 그래서 단국대학교의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 유통을 또 수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책 한 권을 쓰는데 또 컴퓨터를 배워서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요. 농촌진흥청에서 처음에는 오상원 박사님께서 제들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처음에 저도 호박만 팔았어요. 홈페이지에서. 홈페이지에 호박만 팔았는데 어느 날 그 17살 먹은 여고생이요. 호박 아저씨 왜 호박만 팝니까? 제가 참샘꿀 호박을 사다가 삶아서 먹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. 호박즙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. 간편하게. 어떻게 하면 호박즙을 만들까? 고민을 해봤습니다. 쉽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건강원이 생각나더라고요. 건강원. 그래서 이 대산 시내에 있는 그 당시 운산건강원, 운산건강원에 가서 제가 호박을 갖다 주고 OEM 방식으로 이제 상품을 만든 거예요.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더니요. 와, 그 고객이 얘기한 대로 호박은 안 팔리고 전부 다 호박즙만 찾는 거예요. 그래서 건강원 한 군데, 두 군데, 세 군데, 네 군데 막 OEM 방식 계약을 해가지고 막 호박즙이 잘 팔려나가요. 그야말로 2000년대에는 정보화 시대가 급성장을 하더라고요. 인터넷 인구가 급성장하면서 저희 홈페이지 고객도 막 엄청 늘어난 거예요. 그러다가 제가 서산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. 사장님, 서산경찰서로 출두를 해주셔야겠습니다. 아니 왜 그럽니까? 제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. 그랬더니요, 식약청에서 사장님의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 판 호박즙이 건강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불법이다. 저는 깜짝 놀랐어요.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식품법을 몰랐기 때문에 저는 전혀 계약서만 건강원에서 OEM 방식으로 만든 계약서만 홈페이지에 올려놨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은 줄 알았죠. 그래서 제가 저 식품의 공부를 또 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서산 또 법원에서 한 달 있다가 또 출두하라는 거예요.
그래 갔더니요. 벌금. 네. 벌금 찍도 안 해요. 500만 원. 엄청 큽니다. 원래는요, 식품법 52조에 보면요, 식품 제조를 하지 않고, 네, 만들어서 유통을 하게 되면요, 10년 징역이에요. 10년. 네, 5천만 원 벌금이에요. 근데 이제 농부가, 저는 모르겠잖아요.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국가에서 홈페이지만 만들어주고 뭐 농산물만 팔으라고 했지 사실상 어떤 가공상품을 팔면 안 된다는 걸 교육을 안 시켜준 거예요. 근데 사실은 제가 너무 앞서간 거죠. 어떻게 보면 호박만 팔았으면 괜찮았는데 제가 고객들은 변하는데 또 제가 안 변하면 안 되잖아요. 저는 고객의 변화에 따르다 보니까 제가 불법으로 유통을 하게 된 거예요. 자, 저희 집사람 여기 있는데요. 저희 집사람은 그 당시요. 제가 벌금 500만 원 내니까 난리 났어요. 엉엉 울고 불안하고요. 사실 그렇잖아요. 네.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우연 건강원 가서 우연 방식 계약해서 팔았는데 벌금 500만 원 내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. 저는 웃었습니다. 왜 웃었을까요? 네? 저는 법을 알았잖아요. 법을. 그러면 내가 건강원처럼 조그맣게 식품제조업 사업장을 줘서 영업 허가를 받으면 되겠구나. 저는 거기서 이제 힌트를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. 사실상 제가 그냥 식약청에서 걸리지 않고요. 건강원에서 만들다가 계속 팔았으면 건강원만 돈 벌어줬지 사실상 저는 여태까지 호박만 팔다 말았을 거예요. 자, 그 고객의 변화에 저는 빨리 따랐기 때문에 벌금 500만 원 냈지만 그 수업료예요. 네. 그 벌금 500만 원 내고 지가 엄청난 것을 얻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고객들의 변화에 따라서 상품 개발 모든 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. 2000년대 정보화 시대가 급성장하면서 고객들도 뭐죠? 컴퓨터, 스마트폰, 모바일 계속 변화됩니다. 그래서 저는 블로그, 제가 카페, 인스타그램, 뭐 카카오 모든 건 제가 또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저는 모든 SNS를 다 제가 하면서 호박 이야기 또 이 스마트폰 4천만 시대에 우리가 좀 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주부들이 전부 간편하게 스마트폰, 모바일로 주문을 하게 될 것이고요. 그래서 앞으로 5년, 10년 후에는 더 이 모바일 시장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 참새골 이 호박이 전국적으로 팔려 나가기까지는요 많은 참 애환이 엄청 많았습니다.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이 책원근에 담아가지고 이 책 속에 보면 여러분들 이 호박 저장실이 맨 앞장에 크게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. 이 저장실은요 우리 충청도 말로 사랑방의 실형이라고 해요. 실형. 사랑방의 실형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까 제가 버섯을 재배하다가 우리 송창희 장 저 뒤에 계신데요. 저하고 같이 그 당시 버섯 작업반 해가지고요. 같이 버섯을 키웠어요. 네. 그래서 버섯이 연작 피해 걸리고 안 되고 실패하고 그래서 이제 버섯집에서 다 그냥 비워두고요. 사실 제가 서울에 가서 취직을 하려고 가락시장 올라갔다가요. 거기서 호박 한 덩어리 발견하고 제가 아까 내려왔다고 그랬죠. 그래서 호박을 재배해서 버섯재배사 균상에다가 저장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랬더니 그 당시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 박대기 소장님이었어요. 그 공주분이셨는데 키도 크시고 그 소장님이 막 오셔가지고 난리 났어요. 아이고 우리 최 회장님 이거 호박 잘 썩는데 여기다 저장하면 큰일 납니다. 호박 타버립니다. 빨리 버섯이나 더 연구하라는 거예요. 소장님 이제 버섯 끝났습니다. 버섯 하려면요 첨단 유리병 버섯 재배사로 가야 합니다. 버섯은 이제 균이잖아요.
그러다 보니 농촌 이제 환경이 오염이 되다 보니까 네, 전국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느타리 버섯이 재배 소득 1위였어요. 농민들 소득 1위. 근데 농촌 환경이 전부 변하다 보니까 저희 마을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보온덮개 덮어서 이렇게 이제 20평짜리 재배사를 많이 했는데 전국에 한 약 5만 동이 그 정도 했을 거예요. 그 많은 농가들이 전부 다 그 당시 연작 피해로 다 접게 되었죠. 그래서 지금은 첨단 유리병 버섯 재배사만 버섯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버섯 재배사에다가 호박을 제가 사랑방 실검 이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. 첫 해는 실패했어요. 호박 2,000통을 저장을 해가지고요. 2,000통 다 썩혔습니다. 그 이전에 또 도전하고. 자, 온도, 습도, 환기. 사랑방에서 머슴이 잠자던 온도가 몇 도였을까? 옛날 초가집의 그 방에 보면요. 우리가 그 요강을 놨잖아요, 요강. 또 이제 물그릇을 놓고요. 근데 물그릇이 얼었잖아요. 그래서 그 방 온도가 14도. 네. 그래서 호박의 온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. 14도라는 온도를 제가 시스템을 또 발견했고요. 또 습도. 습도가 이제 버섯 재배에서는 습도가 많아야 버섯이 잘 큽니다. 90%가 넘어야. 그걸 몰랐던 거예요. 그 습도도 호박이라는 녀석은 겉에 보면 코팅이 됐어요. 그렇기 때문에 습을 싫어해요. 네. 습이 있으면 잘 썩어요. 습도도 60에서 65%로 맞췄고요. 제일 또 중요한 것이 모든 농산물은 에틸렌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. 근데 이 호박이라는 녀석은 등치가 크잖아요. 근데 에틸렌이 더 발생돼요. 그래서 에틸렌 가스 농도 0.02 ppm. 이렇게 세 가지를 맞췄더니요. 그야말로 뭐예요? 80%가 네, 아주 싱싱하게 보관이 잘 되는 거예요. 물론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 봄까지 두면은 10% 정도는 썩습니다. 그래서 관리만 잘하면 90%까지 이 잘 썩던 호박이 안 썩고 싱싱하게 보관이 된다는 걸 이 책 속에 제가 연구했던 그 논문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책 속에는 호박 요리 26가지 호박으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뭐 호박 재배 방법, 또 이 신문에 기사가 나갔던 6차 산업 이야기,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많은 벤처마킹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저자 이야기 이 정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